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함께 현실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면 아이도 가지기로 약속했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설득되어 적금도 부으며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부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엌으로 밀어넣더군요. 일단 그날 하루는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따랐지만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차례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점점 더 많은 집안일을 제가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요? 처음엔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니 금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서 가족들과 떠들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처음엔 저도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 시어머니가 다가와 냉소적인 말투로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전을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게 붙이니? 보기 흉하지 않니? 너희 친정은 이런 것도 대충 하니? 어머님, 많이 부족하죠? 익숙해지면 더 잘할게요. 익숙해지면? 아가, 그걸 익숙해지길 기다려야 할 일인가? 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번에 붙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나오지. 넌 며느리가 됐으면 이런 건 기본 아니야? 피식 웃으며 뒤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입안에 말이 잔뜩 맴돌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저도 도저히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서운하더군요. 결혼 전에 그렇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던 그가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있다니 말이죠. 여보, 나 혼자 이거 다 해야 돼? 우리 엄마도 나 하나하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이러고만 있어?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일 좀 시키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첫 명절이라 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색해서라니. 난 아예 모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결혼 전엔 분명히 안 그런다면서.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있잖아.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 당신이 전혀 생각이 없다니. 난 정말 실망이야. 적어도 내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들 첫 명절에 일하면서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냐고. 유독 당신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지요? 하지만 아직 이 첫 명절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더욱 분주하게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를 준비하는데 저 혼자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표정을 딱딱하게 굳히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 집 전통이니 네가 맞춰야 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알아서 도와야지. 말이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니? 어머님,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좀 처음이라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네가 그런 건 익혀뒀어야 하는 거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버벅대지는 않겠지. 다음 명절 때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네가 잘해줘야 되지 않겠니? 명절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잔소리만 듣고 돌아왔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모든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결혼 전에 걱정하지 말라면서. 정작 명절에 나 혼자 일하게 두고. 그런다고 시어머니 잔소리까지 다 듣는 내가 뭐가 되는데. 아니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난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뭐든 처음엔 좀 힘든 법 아니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유난? 나는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걸 유난 떤다고 할 정도면 당신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시댁 생활을 하겠어? 그리고 이건 네가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서 잘해야 할 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제 문제라고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 믿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아가던 적금만큼은 변함없겠지.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적금 쌓이면 그때 가서라도 생각해줘. 당신이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나는 그게 더 답답해. 어떻게 내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적금이야 뭐 천천히 모아나가면 되지. 괜히 소소한 일 가지고 그러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제 마음의 고충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도리어 제가 오버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첫 명절 때 겪었던 상황을 떠올리니 이번 생신도 마냥 기쁘게 준비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함께 준비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당신이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글쎄,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처음인데다가 우리 어머님 취향을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잖아. 아무래도 생신이라 그런지 고민되네. 에이, 뭘 그런 걸로 고민해. 우리 엄마 엄청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떻게 생신 준비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평이 좋은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 적금을 조금 헐어 어머님께 용돈까지 따로 챙겼어요. 사실 생신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생신 당일 남편과 함께 예약한 식당에 도착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시더니 잠깐 메뉴판을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아니, 이게 다 얼마짜리 식당이야?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전복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코스에 포함된 걸로 예약했어요. 요즘 애들은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거야? 네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길래 이렇게 돈을 막 쓰니? 어머님,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생신이시니까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네가 한 달 내내 번 돈을 날려도 속 편한 거야? 차라리 장을 봐서 집에서 차려 올렸으면 며칠은 더 먹었겠다. 당황스러워서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며칠을 고민했고 준비했나 싶어 속이 쓰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느닷없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러게, 당신이 좀 더 정성껏 집에서 차렸어도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걸로 크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라고? 정성껏 준비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혼자 다 준비한 건데? 당신이 말 안 했어? 왜 난 몰랐지? 아무튼 우리 엄마는 뭐든 성의가 느껴져야 감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성의가 부족했다고? 내가 예약하고 며칠 동안 찾고 준비한 건데 지금 그걸 성의 없다고 몰아가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굳이 비싼 돈 들일 필요도 없었다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았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이 마치 다 제 탓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했는데 정작 내가 준비한 건 성의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다니 정말 서운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넌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단순히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거야. 네가 좀 더 진심을 담았으면 어땠겠니?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주방에서 준비했다면 준비한 대로, 밖에서 했다면 그 방법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으셨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오히려 무심한 말투로 덧붙였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어?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 좀 더 잘했으면? 뭐를 더 잘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직접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당신 눈에 성의가 보일 거라는 거야? 화가 치밀었지만 생신 자리에서 더는 언성을 높일 수 없어서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모두 저를 다그치고 저를 탓하기만 하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주차장에 나와서도 남편은 한참 동안 굳이 비싼 곳을 왜 예약했냐는 소리만 했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한마디도 섞기 싫었고 마음속에 쌓인 실망감만 커져갔습니다. 생신 준비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그걸로 돌아온 건 잔소리와 비난뿐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겪은 일들로 이제는 시어머니의 요구나 태도에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우리 부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먼저 집을 넓혀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고 다짐했었어요. 그 목표로 저와 남편은 적금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넓은 집이 필요했거든요. 신혼집은 크지도 않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의했던 부분이라 저도 한동안 안심했죠. 일단은 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 마음에는 영 못 미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너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남편 혼자서 고생시키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어머님, 아이는 준비가 좀 필요해서요.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계획하려고요. 뭐? 애를 가지는 게 무슨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 일이니? 다들 애 낳으면서 키워가는 거야. 너희 친정은 그렇게 안 해왔니? 저희가 일단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에요. 그게 안정이 되면 아이도 가지려고요. 제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손을 턱에 괴고 쳐다보시더라고요.
표정이 하나도 편하지 않으셔서 속으로 또 무슨 잔소리가 나오려나 싶었죠. 너는 자꾸 뭘 준비한다 말만 많아. 넌 결혼해서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만 하던 나이엔 애가 셋이었다. 요즘은 다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아이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겨울방학쯤 일도 정리하면서 아이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느려 터져서 어찌 키우나 모르겠다. 그래, 네 말대로 애 가지면 일도 그만두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월급 하나로 집을 꾸리고 생활하고 아이까지 키우란 소리니? 남편과 함께 적금을 모아가며 마련하고 있던 계획을 설명하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니 듣자마자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라는 식으로 말을 몰아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둘이 계획했던 부분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 남편과 충분히 상의해서 세운 계획인데 어머님은 아예 받아들이시지도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이 문제로 계속 나한테 압박하시잖아. 우린 분명히 신혼집 옮기고 아이 가지자고 했던 거잖아. 아, 엄마가 애 보고 싶어서 그러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 아니야? 단순히 보고 싶다고 정도가 아니고 애 안 가지면 우리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다는 식이야. 대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디 간 거냐고. 그럼 엄마한테 우리 나중에 애 가질 거라고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금방 이해하실 거야. 벌써 여러 번 말했어. 내가 애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러시는 건데. 그냥 내가 일핑계 대고 당신한테 기대려는 사람처럼 얘기하신다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은 너도 참 예민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그냥 당신 입장에선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말을 드려도 안 먹히는 건 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딱히 할 말이 없네. 그냥 나중에 조금 지나서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보자. 진짜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야?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니까 당신은 계속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한약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아가, 이거 한약인데 이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 먹어라. 그렇게 하면 금방 임신할 거라고 하더구나.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는 거라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리저리 준비만 해두고 실행을 안 하니까 내가 한약까지 해온 거 아니니. 애 가지겠다고 결혼까지 해놓고는 왜 이리 지지부진해? 어머님, 저희는 적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아이를 갖자고 계획했어요. 그 돈 모아서 얼마나 큰 집으로 갈 생각이니? 괜히 큰일 아닌 걸로 계획만 세우다가 우리 아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저는 다시 적금 얘기를 꺼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한약을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됐다. 그렇게 네 계획만 우겨대고 뭘 하겠다는 거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아이 하나라도 제대로 낳아야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돈 벌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고요.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 너한테 그 일이 뭐라고? 네 가정을 소홀히 할 만큼 중요한 거니? 이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럼 넌 대체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니?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언제까지나 미룰 거야? 이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집안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자꾸 아이 문제만 가지고 나를 몰아붙여. 우리 둘이 계획한 거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엄마 생각이니까 그러려니 하자고. 난 그런 당신 태도도 답답해. 우리 집을 위해 적금 모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해놓고 정작 이 상황에서는 나 혼자만 이런 말 들어야 해? 그러게 누가 널 혼자 고민하라고 했냐? 내가 그럼 뭐라고 더 해줄까? 그냥 알아서 하든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친정오빠가 저희 엄마를 해외로 보내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이 아찔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고?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외 구경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쪽 친정은 돈이 펑펑 나오나 봐. 어머님, 해외여행 경비는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저는 관여 안 했고요. 그래, 아주 한쪽은 돈도 잘 벌고 딸이 돕는다니 여유도 넘치겠네. 아주 사무치게 부럽다. 어머님, 저희는 결혼하면서도 아직 대출도 남았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어머님도 보내드릴게요. 됐어. 자식이 있으면 뭐 하나. 나한테는 바쁘단 핑계만 대고 결국엔 챙기지도 않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을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휴, 며느리가 뭘 안다고. 내가 뭐 며느리 보고 비행기 태워달라 했니? 그냥 해외 한번 못 가보고 사는 내 팔자가 우습지 않냐는 거지. 손주도 못 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내 팔자 참 박복하다. 그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해도 다 불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이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너는 진짜 며느리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가 친정어머니를 챙기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서럽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머님이 해외여행 타령하실 때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친구들도 여행 다니고 하니까 좀 서운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서운해서? 근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래, 그거야 나도 너 이해하지. 다만 엄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것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당신만 이해하면 될 문제잖아.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깐 당신도 조금만 기다려줘. 결국 아무런 해결 없이 대화는 끝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해외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남편 일하는 회사는 해외 출장이 거의 없다고 들었기에 다소 의아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내심 기뻐하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 출장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내 결혼 생활도 좀 안정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이제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건가 봐. 이번엔 파리랑 이탈리아를 간다고 하더라고. 파리랑 이탈리아? 이번 기회에 진짜 회사에서 당신 인정해주려나 보다.
짐 싸는 것도 도와줄게. 출장 중에 여행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에이, 무슨 출장 중에 여행이야. 그냥 일만 할 텐데 뭘 그렇게 신경 써? 편한 옷들만 챙겨줘. 처음에는 출장을 기쁘게 이야기하던 남편이 출발 날이 가까워지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가 조금 불안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남편은 가벼운 표정으로 서둘러 짐을 챙기며 인사했어요. 당신 나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 이번 출장 잘 마무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 무사히 잘 다녀와. 내가 기다릴게.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적금을 통해 모아온 미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차곡차곡 쌓아가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온 돈이었죠. 그 적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둘의 계획과 남편의 출장 성공을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어머님께 남편 출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마침 옆집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려 하자 아주머니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 아드님이 이번에 부모님 유럽 보내드린다고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부모님과 셋이서 파리랑 이탈리아 다녀오신다고요. 네? 부모님과 셋이서 유럽을요? 제가 모르는 얘긴데 혹시 정확히 어디로 가신다고 들으셨어요? 아이, 아주 상세히 말하시더라고요. 파리랑 이탈리아는 꼭 간다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지 뭐야. 효자 아들 덕분에 즐거운 여행 간다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보낸 남편은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하며 떠났을 때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를 응원하며 배웅해준 제 자신이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제 표정을 본 옆집 아주머니도 약간 당황한 듯한 얼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속이게 했을까? 그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여행을 다녀올 필요가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그을린 채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남편은 마치 출장 내내 일만 한 사람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 출장 갔다 오니까 정말 온몸이 피곤해. 외국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정말 지쳤어.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출장이라도 관광 겸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관광이라니 일만 하다가 돌아온 건데 사람들 만나고 미팅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힘들었다고.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쉴게. 남편은 그렇게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가 씻으려 하더군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 따지고 말았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출장 아니었지? 당신 부모님이랑 유럽 다녀온 거잖아. 나한테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뭐? 출장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웃기지 마. 다 알아. 당신 부모님이랑 유럽 가셨다고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 그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 파리랑 이탈리아 다녀오셨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부모님이 한번 유럽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간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여행 다녀온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출장이랍시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뭘 그렇게 당당한 건데? 에이, 그냥 엄마가 불쌍해 보여서 한번 다녀온 거잖아. 부모님이 가보고 싶다 하시는데 자식 된 도리로 못 보낼 수 있겠어? 괜히 당신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말 안 한 거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 된 도리라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남편을 보니 도대체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차분하게 따져 물었어요.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말 안 했다고? 그럼 당신 그 많은 경비는 어떻게 한 건데? 한두 푼 드는 여행도 아닐 텐데 무슨 돈으로 다녀온 건데? 카드로 했지. 어차피 매달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적금 통장도 있는데 당신이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되지 뭐. 뭐라고? 지금 나보고 그 여행 경비를 갚으라는 거야? 내가 왜 갚아야 해? 가지도 않은 여행 경비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너도 그동안 친정 다니면서 돈 썼잖아. 우리 집엔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적금 깨서 한번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면 그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모아온 적금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여행 경비로 사용해놓고 그걸 당연히 나더러 갚으라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을 위해 모은 적금을 당신 마음대로 깨서 여행 가놓고 내가 그걸 갚으라고? 결혼할 때 약속한 적금은 대체 왜 함께 모아온 건데? 당신 혼자 부모님 여행 다녀오라고 쓴다고? 그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에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일로 우리 이렇게 싸워야 해?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될 거잖아. 다시 모으면 된다고? 당신 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을 당신 혼자서 다 쓰고 이제 와서 내가 갚으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로도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자 저는 차분히 결심을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속여가면서 그 돈을 쓸 정도면 우리 결혼엔 신뢰도 미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나도 결심했어. 결심? 당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로?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난다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그토록 속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적금을 깨서 유럽 여행 경비로 썼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매달 모아왔던 우리의 적금이 단순한 여행 경비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남편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어온 어머님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를 모두 묵묵히 참아온 제 자신에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만큼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집으로 불러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왔는데 더는 무리 같아서요. 오늘은 분명히 제 뜻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불러놓고 뭘 하려는 거야? 그래,
뭘 그리 엄청난 일이 있다고 불러? 부모한테도 무례한 행동 같은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서 적금까지 깨서 경비를 마련한 걸 알면서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긴 어렵겠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제 말에 남편과 어머님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저를 다소 얕잡아 보던 표정에서 당황과 불안이 섞인 모습으로 바뀌더군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님이 이내 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행 한번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 없는 며느리인 줄은 몰랐네. 이유가 여행뿐이었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 이제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요. 적금도 저희 둘이 합의해서 모은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제 허락도 없이 여행 경비로 다 써버렸다고요. 아니 잠깐, 당신 그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한 번쯤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데 그거 한번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 갚으면 그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속이고 우리 미래 계획을 허락 없이 깨버린 걸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지금 이 결혼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감정적으로 이혼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얼굴을 붉히며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 아들 하나 없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혼이니 뭐니 당당하게 말하는 거냐고. 우리 아들은 결혼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야말로 이혼하고 어디 가서 누가 받아줄지는 알겠어? 어머님, 이 결혼에서 저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정말 다른 여자가 줄을 서겠죠. 제가 단호하게 맞서자 어머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님은 남편에게 등을 떠밀듯 말하더군요. 어이구, 나도 사람 잘못 본 것 같네. 너도 왜 가만히 있어? 네가 이게 다 네 책임이란 걸 똑바로 얘기해. 어차피 그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 될 자격도 없던 거야. 엄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도 이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 그때 남편의 말이 정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어요. 여전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예민하게 구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예민하게 굴 거면 나는 당신이랑 더 못 살아.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난 이만 빠질게요. 뭐? 아니 잠깐만. 내가 조금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몰랐지. 이렇게 심각한 일로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네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깟 적금 몇 푼도 못 내나?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한스럽다 한스러워. 어머님, 저 혼자 돈 모으고 일한 줄 아세요? 그 적금은 당신 아들과 저 둘이 같이 모은 돈입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더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어요. 어디 가서 네가 이런 이혼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건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아들은 다시 결혼할 사람 많아. 하지만 넌? 어머님, 저는 이미 결혼 전보다 더 나아진 직업과 기반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제가 이혼한다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남편을 쳐다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말이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듯
차분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야, 뭐 그리 큰일로 여기니? 너도 지금 다들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괜히 이혼한다고 큰소리 쳤다가 손해보는 건 너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혼이 늦은 감이 있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설득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순간부터는 주저하지 않으려고 했죠. 마지막까지 제 진심을 굳게 밝히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맞춰서 산 건 저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할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댁과 남편의 요구를 맞추며 저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전부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앞으로 펼쳐질 삶이 기대되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사소한 일조차 시댁의 눈치를 보며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제 삶이 이제는 온전히 제 뜻대로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 그제야 진정으로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죠. 모든 정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적금을 해지하면서 남편과의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정말로 넓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지내게 된 첫날 밤, 오랜만에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자유를 왜 진작 누리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밤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새로운 기회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제가 맡았던 코딩 강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발탁되었고 그 덕분에 수입도 결혼 생활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마련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어요. 저 자신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한꺼풀씩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일에서도 성과가 따라오고 인간관계도 더 건강하게 다가오더군요. 어느 날 저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뒤 아직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그동안 해외여행으로 다녀온 뒤에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결국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한때는 저와 미래를 함께 꿈꾸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남처럼 느껴졌고 그저 지나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그런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시련들이 그들에겐 필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안정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었고
그동안 묻어둔 꿈과 목표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죠.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외로움도 찾아오고 혼자 감당해야 할 순간이 있죠. 그래도 예전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롯이 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어요. 이혼 후 제게 찾아온 일적인 변화들도 참 고마웠어요. 그동안 차근차근 해온 코딩 강사 일이 더 발전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고 수입도 훨씬 안정적이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죠. 결혼 생활 동안 시댁이나 남편 눈치 보느라 멈춰 있었던 저만의 꿈과 목표를 다시 이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결혼할 때는 누구에게도 제 힘든 얘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더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훨씬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해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굳이 말을 걸거나 다가가진 않았어요. 한때는 시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 없이도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엔 참아가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았지만 지금은 오로지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했어요.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비록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같이 느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